친구가 나랑 놀기 싫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마, 나 오늘 혼자 밥 먹었어. 학교 갔다 온 아이가 가방도 못 내려놓고 이 말을 꺼냈어요. 얼굴은 울 것 같은데 정작 눈물은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부모 마음이 어떤지 저는 알아요. 웃어줘야 하나, 같이 속상해해야 하나, 당장 그 친구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건 아닌가, 우리 아이 괜찮은 걸까? 사실 이 고민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모님이 하고 계세요. 듀크대의 연구팀이 750명의 아이를 유치원부터 25살까지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때 친구랑 잘 어울리던 아이가 25살에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46% 높았어요. 사회성은 사회적 성공의 밑거름이기 때문에 아이 성장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사회성이 진짜 큰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애가 낯선 어른들한테도 인사 잘하고 발표 때 손 번쩍 드는데도 막상 친구 관계에서는 잘 못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성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건 사교성이에요. 사회성이 아니라 낯선 무리에 빠르게 끼어들고 말 잘 거는 능력, 그건 사교성이에요. 진짜 사회성은 그 관계가 익숙해진 다음에 보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힘, 그게 진짜 사회성입니다. 바쁜 부모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일주일에 딱 10분 아이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공감받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부모가 대화를 주도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아이의 감정과 행동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네. 친구 관계에서 아이들이 왜 힘들어 하냐면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의 벽이 낮아져야 친구한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어요. 집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와 감정을 100% 인정받아 본 아이, 즉 정서적 충만감을 느껴본 아이가 밖에서도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기지인 집에서 먼저 채워져야 밖으로 흘러 넘쳐가죠. 네. 그러면 10분 동안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가 블록을 쌓다가 드디어 혼자 해냈어요. 그때 보통 어떻게 말하세요? 오, 잘했어 하면서 박수를 쳐주죠. 네, 그것 대신 아이가 느낀 기쁨과 성취의 과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해 줘 보세요. 이렇게요. 네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냈구나. 정말 뿌듯하겠다. 10분이 짧은 것 같아도 실제로 해보면 그 10분이 얼마나 긴지. 그 10분이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오늘 나만 바라봐줬다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은 그 시간을 절대 잊지 않아요. 네. 사회성 키운다고 아이를 여기저기 많이 데려가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많이 만나는 것보다 한 명이랑 깊이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부모들에게 여쭤볼게요. 어릴 때 정말 친했던 친구 한 명 지금도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있죠. 초등학교 때 단짝이요. 그 친구랑은 싸운 적도 있고 삐진 적도 있고 그래도 화해하고 또 그러면서 가까워졌잖아요. 그게 진짜 사회성 훈련이에요. 관계에는 이런 곡선이 있거든요. 좋다가 갈등이 생기고 풀리면서 더 깊어지는 흐름. 이걸 경험한 아이가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매주 새 친구를 만나면 항상 처음 경험만 반복되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본 경험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가 그나마 좋아하는 친구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랑 한 달에 두세 번 집에서 같이 놀게 해주세요. 집에서 놀다 보면 간식 나눠 먹다가 장난감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그걸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서 사회성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아이 친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어도 기쁘면 충분하다는 말이 진짜 위로가 되네요.
네, 친구가 10명이어도 속 얘기 못하는 아이가 있고, 친구가 2명이어도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숫자가 아니에요. 깊이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가 친구 마음을 읽으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무서운 건지 사실 잘 몰라요. 그걸 모르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감정은 누가 가르쳐줘야 알게 돼요. 아동 심리학자 가트맨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아이 감정을 이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친구 감정을 읽는 능력이 함께 자란대요. 내 마음을 아는 아이가 남의 마음도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이가 친구한테 장난감을 빼앗겼어요. 그때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너도 달라고 해. 아니면 그냥 참아. 뭐가 대수야? 맞아요. 딱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딱 한마디만 먼저 해보세요. 그거 빼앗겼을 때 기분이 어땠어? 아이가 속상했어 라고 하면 그렇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거기서 멈춰도 충분합니다. 해결책을 안 줘도 돼요. 그 한마디가 아이한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이가 울면 왜 울어? 그것도 못 참아?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이한테 네 감정은 틀렸어. 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부터 딱 한마디만 바꿔보세요. 왜 울어 대신 많이 속상했구나. 이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아이가 친구랑 싸우고 왔을 때 보통 집에 와서 물어보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네, 가장 흔히 하는 실수예요. 싸운 건 그 자리에서 바로 짚어줘야 해요. 집에 오면 아이들은 기억을 못 합니다. 네.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행동으로 나와요. 생각 없이 확 하고 나서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왜 그랬어? 물어봐야 몰라요 밖에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엄마도 있고 다른 친구도 있는데 솔직히 당황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친구 장난감을 빼앗았어요. 일단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살짝 옆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이렇게 물어요. 아까 왜 그거 가져가고 싶었어? 그때 친구 얼굴이 어땠어? 이 두 마디예요. 아이가 자기 행동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상대 엄마 눈치도 보이고 내가 훈육 못하는 엄마처럼 보일까 봐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아이를 데려가서 얘기하는 모습. 상대 엄마 눈에는 저 부모는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라고 보여요. 오히려 신뢰가 쌓이는 순간이에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뭔가요? 아마 제일 의외일 수도 있어요. 눈 마주치기예요. 그냥 눈 한 번 더요. 그게 사회성이랑 연결이 될까요? 네,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눈 마주치는 아이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눈을 못 마주치는 아이들은 친구의 감정을 읽기가 힘들어요. 눈에서 제일 많은 감정이 오거든요. 집에서 엄마, 아빠 눈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경험이 있는 아이가 친구 눈도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어요.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네, 연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아이가 말할 때 설거지 멈추고 딱 한 번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어? 그게 전부예요. 아이는 엄마, 아빠 눈 속에서 자기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느낌이 쌓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 눈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이가 말할 때 핸드폰 보면서 그래?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솔직히 뜨끔하시겠어요. 네,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10번 중에 3번만 눈 마주쳐도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그 3번을 기억하거든요. 자, 오늘 알아본 우리 아이 사회성 해결 방법 5가지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주일에 10분 아이가 대장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정말 친한 친구 1명, 그 관계에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아이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네 번째, 싸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 주세요. 5번째, 오늘 딱 한 번만 더 눈 마주쳐 주세요.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사회성은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아이의 첫 번째 사회는 가정이에요. 부모님한테 감정을 존중받은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남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아이가 말할 때 눈 한 번만 더 마주쳐 주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선생님, 5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부모 혼자 감당이 어렵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센터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야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꼭 상담을 권해드려요. 첫째, 6개월 이상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고 혼자 노는 날이 계속될 때. 둘째, 친구 관계로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거나 배가 아프다는 신체 증상이 반복될 때. 셋째,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아동 심리 상담센터나 놀이치료실을 찾아가 보세요. 전문 치료사와 1대1로 관계를 맺는 경험 자체가 아이한테는 엄청난 사회성 훈련이 됩니다. 센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센터 고르는 법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댓글에 따로 정리해서 달아드릴게요. 좋은 심리상담센터 고르는 법 꼭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 있으셨나요? 댓글에 우리 아이 사회성 고민 편하게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한테 분명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